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애플카 이슈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빠르게 반등 중이고 기아차는 아직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또 한편 CJ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되면서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채널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자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이슈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간밤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어요. 테슬라의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머스크의 발언과 테슬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슈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의 이슈가 같이 엮이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좀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서 어제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설 명절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 있는 시장이라서 일단은 여기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설 명절 이후에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강하게 뭘 사더라도 반도체를 후성을 사든 주성이를 사든 뭘 사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이 확인이 된 이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박스권 흐름.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일부의 금을 가지고 단타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 명절 우리나라 이틀 동안 쉬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싸게 살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갈 때에서는 쫓아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느낌보다는 쫓아 들어갔을 때는 올라가면 수익 날 때 한번 팔아주고 그리고 나서 내일 설 명절이 이제 끝나면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장이 내일까지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에서 시장이 강하게 위로 뛰면 예를 들어서 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박스권이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특히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HB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굉장히 강하죠. 카메라 관련 쪽인데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는 좋지만 이런 거는 분위기적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내일 이후에서 이게 우리나라 휴장일 때에서 미국 시장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흔들었다 다시 움직이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여기서 굳이 안 따라가더라도 내려와서 싸게 13,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선 쫓아가지 말고 단타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샀다. 그럼 내일 올라가면 내일 팔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지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뭐 급락하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좋아는 보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쫓아가는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단타 매매 정도만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입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 흐름 짚어봤고요. 단기적인 매매 전략 계속 유지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톱텍이 가장 잘 가고 있죠. 9.8%의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표적 종목으로 올라왔던 DMS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79.7%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OCI가 올라와 있네요. 박스권 패턴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OCI입니다. 태양광 섹터의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 쪽인데 1조 정도의 수주를 중국에서 이제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줬는데 시장만 잘 버텨준다 그러면 뭐 그린 유일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여전히 패턴적으로나 그다음에 거래량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수급적으로나 여전히 태양광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OCI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박스권장이니까 여기서는 쫓아 들어가지 말고 싸게 내려올 때 잘 한번 공략하자라는 전략으로 좀 이따가 드릴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전일 있었던 DMS부터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MS. 자, 얘도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그 다음에 풍력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수의 흐름이 나쁘질 않기 때문에 급락할 일도 없고 잠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850원까지 올라갔다 밀렸는데 어제 8,880원 밀릴 때 조정 시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해야 돼요. 짧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현금 확보를 해놓고 설날 이후에서 다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타 대응인 거고, 단타 대응이 싫은 사람들은 전저점 자리, 박스권이니까 시장이 폭락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 8,000원짜리 있죠. 이 자리만 지지를 해주면은 설 명절 이후에서 지수가 폭등이 나와서 지수가 4천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10,000원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수를 믿고 가겠다라면 보유하시면 되지만 지수가 아직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설 명절 이후에서 빠질지 올라갈지, 지수가 4,000으로 올라갈지 2,000으로 올라갈지 그게 이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좀 불안한 사람들은 내일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단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손실난 부분들도 없고 시장도 박스권역이 있고 얘도 지금 박스권에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문제될 거는 없고 다만 지수가 4천 쪽으로 폭등을 하게 되면 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수를 믿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전저점 라인 8,000원 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아베스틸 급등명중 종목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아베스틸이 뭐 14,950원 이틀 전에 이 찍었던 자리로 했을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4.5%가 났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거 바닥에서 준 종목은 아니지만 떠 있는 상태에서도 사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드렸다 그랬는데 그 수익이 지금 벌써 14%, 15%, 거의 15% 육박하는 14.5%니까 14%를 넘게 수익을 준 종목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적당히 3%가 아니고 3% 원래 3% 먹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거의 5배 가까이 나왔으니까 초과 수익이 5배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3%씩 5번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금 줘버렸는데 여전히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게 역시 좀 강한 종목은 좀 틀리다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세아는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일부 어느 정도를 팔고 조금을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OCI도 움직임이 좋지만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전혀 뭐 세게 나오는 분위기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8% 가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원래는 코스닥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위로 쏘는 모양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위로 이렇게 여기를 뚫면서 3,000, 지금 3,200 정도 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장이라는 얘기예요. 종목만 갑니다. 종목만 가는 거고 지수는 안 가요. 왜 그러느냐? 설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설날을 앞두고 있는 흐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윗방향 가겠다고 머리를 들고 뭐 이번 주 내에서 설날이 없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고 3,300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종목들도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하이비전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뚫으면서 폭등하는 종목들이 생기면서 DNF도 마찬가지. DNF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종목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확산이 나오면서 죄다 폭등하면서 또다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릴레이장이 펼쳐져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설날이라는 그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라서 지금 가는 것들만 가는 철저히 그 박스권장의 차별화장. 그러니까 안 가는 거는 때려 죽여도 안 가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가 별로 관심 없다 그랬죠. 셀트리온 관심 진짜 없죠. 그렇죠? 관심이 없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 있을 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지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진짜 없다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오히려 그 이슈에서 여러분들 물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셀트리온처럼 지금 안 가는 애들은 저렇게 안 가고 가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NF. 가는 애들은 이렇게 폭등해서 가고 14%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가는 건 엄청 잘 가는데 안 가는 거는 진짜 안 가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설 명절 앞둔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때 그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무리해가지고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는 DNF 하이비전 시스템을 쫓아가는 거는 좀 무리란 얘기죠. 박스권장이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OCI 자, OCI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지금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다가 밀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 싸게 공략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밀리면 싸게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102,000원 정도는 내려오면은 땡큐죠. 그 정도 내려오면 땡큐인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105,000원 105,000원 한번 이쪽으로 밀리면 단타거리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105,000원으로 3,000원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좀 더 빠져야 돼요. 한 1,500원 정도 빠지면 그 정도 내려오면 단타거리로 그래도 1%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건 꼭 3%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에 차는 게 아니고 1%만 먹어도 그 단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든 2%든 3%든 먹으면 그건 단타예요. 단타. 그리고 단타보다 좀 더 길게 먹는 거는 이제 단기라 그러는데 단기 목표치는 5% 10% 정도 먹으면 되는 거고 스윙과 중기에는 10에서 30%까지 먹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단타. 그래서 단타 3%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해도 되지만 뭐 초단타까지도 얘기를 해서 초단타 1에서 3%, 단타는 3에서 5%. 저는 그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초단타는 1에서 3%, 단타는 3에서 5%, 단기는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은 그냥 챙기는 게 저희 기준인데 지금은 그냥 단타든 초단타든 먹으면 파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면 105,000원 정도에서 사야 돼요. 105,000원 정도에서 샀을 때나 1%에서 뭐 3%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괜히 여기서 건드렸다가 내일 시장에서 흘러내리고 설 명절 지났더니 오히려 빠져버리게 되면 단타는커녕 들어가자마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철저히 쫓아가지 말고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타 말씀드린 거니까 105,000원 안 내려오면 공략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OCI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OCI는 매수가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가온미디어 가온 미디어.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5% 12,000원. 한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째 갖고 계시다고요? 네. 자, 7개월째 갖고 계시면은 어제 딱 매수가 왔네, 거의. 어제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가 와서 이제 흘러내렸네요. 그러니까 어제 왔었었는데 못 파셨네요, 그렇죠? 예, 안 받았지. 자, 일단 5일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5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이 전문가님 프로를 내가 많이 보니까 네. 12,700원 정도는 올지 아까는 3,000원까지는 내가 저 12,700원이요. 12,700원이나 12,200원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죠? 500원? 그 500원 그거 뭐 그거 되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거기까지 못 오면 이제 손절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오래 기다렸잖아요. 12,000원까지. 그러니까 12,000원 이전에서 물렸다가 손실폭이 마이너스 73%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70%까지.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까지도 마이너스 거의 48%, 50%까지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거면 저는 이거 수익이 아니고 손실 5%, 10% 내에서도 저는 벌써 손절하고 끝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실이 컸다가 올라오면 본전이나 아니면 손실 10% 안쪽으로 올라오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다른 쪽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매매를 해서 이거를 벌어서 저는 채워넣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유소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는데 그 3당 종목들 이렇게 포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상담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막 10개, 20개 있는 것들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자마자 일단 그 다음 날에 다 손절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넣어서 차라리 복구시키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주유소에서 지금 제가 5번인가 6번을 지금 그 시청자들이 그 보내주신 그 포트를 가지고 이거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거를 가격을 뭐 이게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설정을 해서 이게 수익률만 봤을 때에서 종목들 10개든 20개든 갖고 온 거를 그냥 다 손절시켜버리고 다시 재포트를 형성해가지고 다 복구를 시켜주는 그런 거를 이제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좀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가 이 정도 올라오면요.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700원까지 보신다 그랬는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5일선 1,500원짜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올려치면서 수익으로는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신데 1,500원이 깨지면 다시 얘가 8,500원, 9,000원 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얘가. 그래서 1,500원이 깨지면 절반이 됐든 전량이 됐든 한 번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1,500원이요. 예. 1,500원이 안 깨지면 보유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뭐 12,000원이든 12,200원이든 12,700원이든 거기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테스입니다. 테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28,800원에 10%입니다. 28,800원의 비중은 10%시고 자 지금 뭐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얘도 일단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 일단 고점 라인은 31,550원이니까 목표치는 그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의 손절 라인은 28,000원. 그래서 28,000원 깨지면 거기서는 27,000원 밀릴 거고 27,000원 깨지면 당연히 26,000원으로 밀릴 거니까 28,0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는 되는데 마찬가지 설 명절 이후에서 시장이 4천 쪽으로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지수가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팔아요. 근데 설 명절 이후에서도 지수가 빠지거나 내지는 박스권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31,55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하는 매매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하시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도 안 빠지잖아요, 지금. 지수가 뭐 폭락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목별로 갈놈들은 가고 있으니까 박스권으로 보시고 보유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MW. KMW.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만 원에 30%요. 8만 원에 30%, 8만 원에 30%. 자, 통신 장비주. 이게 이제 근데 통신 장비 쪽에 이제 K 뉴딜 지수에 엮여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게 K 뉴딜 지수 지난번에 막 그 발표했던 40개 종목에 이제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서 많이 떠 있기는 하지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8만 원 이상으로는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도 돼요, 얘는.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때 K 뉴딜 지수라 그래가지고 부실한 종목들을 선정한 거 아니고 그래도 나라에서 우량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뽑아서 결국은 거기 뽑혀 있는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가 지금 폭등을 했거든요. 펄어비스. 이제 인터넷 내지는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가 드디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K 뉴딜 지수 발표를 할 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펄어비스를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괜찮다. K 뉴딜 지수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갈 거다 그랬는데 엄청 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이쯤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 이후로 얘가 그러고 보니까 얘도 수익률 계산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도 한 120% 간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얘도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네, 근데 이거 그것까지는 공매도 그거가 많아가지고 못 가는 건가요? 지금 공매도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못 간다라 그러면은 5월 2일인가요? 그때 5월 3일인가? 그때 5월 달에 그때서부터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럼 그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팔아야죠, 불안하면. 네. 그렇죠? 근데 5G가 너무 못 가가지고.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못 갈만 해요. 자, 보세요. 주가가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얘가 3,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3,000원짜리 종목인데 거의 9만 원 갔죠. 3,000% 갔어요. 30배. 1억 넣었으면 얼마가 된 거예요? 30억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30억이 돼. 1억 넣었으면 30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 못 갈만 하죠. 얘는 당연히 얘는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에서는 얼마까지 빠져야 되냐면 10,000원까지 밀려야지 얘는 저는 정상으로 봅니다. 많이 올라간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85,000원, 9만 원을 보느냐? 아직 5G가 죽지 않았죠, 차트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고 K 뉴딜 지수라고 미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거품을 어느 정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폭등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거품을 끼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품이 꺼질 때는 무지막지하게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 원래 정상 가격보다 더 빠져요. 투기 세력들이 더 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는 10,000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10년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딱 나와 있을 때 KMW를 아마 그때 언급할 거예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31년에 제가 그러겠죠. 자, KMW 그때 당시 9만 원 정도 했던 종목이고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15만 원도 갔는데 지금 보니까 5천 원으로 내려가 있네요. 라고 아마 저는 10년 뒤에 아마 방송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뭐 9만 원이든 9만 5천 원이든 뭐 하면 잘 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전문가님. 다른 그 5G도 다 그냥 보유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껴있다 그랬죠. 네, 인원이 뭐 서진 이런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거품이 꺼지는 시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인호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빠져도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통신장비주들은 벌써 몇 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통신장비주들은 지금은 건들 게 사실은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수익 날 때 잘 빠져나오는 방법이 제일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통신장비 쪽이고 그나마 통신장비 쪽에서 안 움직였던 거 제가 그나마 발굴해갖고 추천했던 게 이제 기가레인 쪽이었는데 기가레인도 1,600원에 추천해가지고 1,600원대 추천해가지고 이것도 146%를 찍어주고 지금 밀리는 건데 지금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146%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뭐하러 이걸 추천을 해요. 그렇죠? 146% 올린 거를. 그 전문가님 수주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수주요? 네. 수주는 매번 되는 거예요. 매번. 그 심심할 주가 때마다. 경매수 그거 끝나면 뭐 수주 한다 그러더니 그 수주 얘기 나오면요. 빠져요. 그래요? 원래 주가가요. 그 기대감이 먼저 미리 움직였다가 정작으로 이제 정작 수주 얘기 나오거나 뭐가 됐다라는 얘기는 셀트리온 봐보세요. 셀트리온도 기사 나오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를 기다리지 말고 수주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그 기대감만 기대하시면 돼요. 네. 네.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예. 어유 많이도 빠졌네. 자, 매수가격 이게요. 비중은요? 매수가는 그때 14,000원 참 샀어요. 14,000원? 14,000원 사서 저기 뭐라고 비중은 50%인데요. 비중은 50%시고. 7만 얼마서 팔아야 되는데 두 번의 계획이 있어서 안 팔고 좀 더 올라간다 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는데요. 지금에도 팔아야 될지 뭐 가지고 있어도 될지 그때네요. 그러네요.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못 팔아서 지금 어쨌든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보유를 하시는 거라면 예.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많이 빠져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45,000원과 5만 원까지는 들어줄 만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던지는 것보다는 좀 더 갖고 있다가 45,000원이나 5만 원 정도로 올라올 때 거기서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보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그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러고 매일 뭐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니까 사람이 막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 고점에서 빠진다 싶으면 거기가 이제 빨리 파는 게 장땡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지금 참고 기다렸으니까 일단은 4만 원 다시 위로 회복하면 4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공매도인가 그거 나오면 뭐 이 공매도 하는 그 종목에 이게 들어있다는데요. 공매도가 뭐 얘만 때리겠어요? 공매도면 전체적으로 다 때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뭐 빠져야 공매도가 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공매도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4월 달도 남았고 5월 달도 남았고 정작 3월 달도 남았으니까 지금 먼저 미리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5월 달 정도에서 주가가 만약에 좀 약한 것 같다, 공매도 때문에 무섭다 그러면 6월 중순쯤부터 던지면 될 것 같아요. 한 4만 5만 원까지 기대해보니까 그렇죠. 된다고요? 그 정도 올라오면 한 4월 중순쯤에 한 그 정도 올라오면 공매도가 무서우면 거기서는 던지는 게 낫겠죠?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미리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이라도 팔고 그뭐 티버로텍스인가 그거 사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뭐 딱히 설 명절 전에서는 건들 종목은 없어요. 티버로텍스가 그게 뭐 좋다고 여기서 계속 나오길래요. 일단은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종목들을 재정비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네. 현금을 일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거나 관망하시는 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팔지 네. 말고 들고 있으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것도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탑 엔지니어링요. 탑 엔지니어링. 네. 참, 요 종목도 참 움직일 듯 하면서 말은 듣고 되게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 방향도 그래서 그런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11,000원에 11,000원에 15%요. 15%. 네. 자, 참 딱 좋은 가격대 물려 있어서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딱 그런 자리인데
네. 얘가 움직이려면 카메라가 아예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폭등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잠깐 움직였다가 잠깐 빠지고 잠깐 움직였다가 그냥 애매하게 움직여서 지금 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면 좀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형 비슷하게 네.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경향도 있고 박스권에서 박스권 저점을 다지는 경향도 있는데 조금 더 지루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고 네. 가져가면 설 명절 이후에서 만약에 시장이 윗방향으로 틀면 그때에서는 탑엔진행도 양봉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틀 모양을 잡고 11,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설 명절 이후에서 시장이 폭등을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시장이 폭등. 3,300, 3,400을 폭등 그러니까 깨고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시장이 만약에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빠지긴 하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먼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에 저번에 비해서는, 네. 9,500원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그게 빠지는 폭이 좀 작아요. 다른 애들은 20% 빠지면 얘는 한 10%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아니, 종목으로 그냥 가서 물려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얘를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냥 마냥 기다려서. 그러니까요. 상관없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이니까 차라리 물려 있는 게 낫고 시장이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장이 설 명절 이후에서 지수가 4천 쪽으로 폭등을 한다. 얘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당연히. 얘도 주식이니까. 근데 지수가 네. 4천이 아니고 2천 쪽으로 폭락이 나온다. 그럼 얘도 빠지겠죠. 네. 근데 다른 애들은 20%, 30% 빠져도 얘는 그 절반밖에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빠졌을 때 네.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요? 일단은 놔뒀다가 함부로 사지 말고요. 이제 시장이 네. 만약에 빠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함부로 사지 말고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네. 많이 다 빠졌다. 그때서 이제 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시 전화로 사도 되는지 질문을 주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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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생 한샘. 매수가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만 원에 50%예요. 10만 원에 50%. 알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주 움직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 움직이고 뭐 그러면서 이쪽 애들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때 같이 한번 움직였다 조정받아 다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박스권에 요 모양을 지금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리면 고점을 그으면 지금 저항대 부딪히죠. 네. 일부는 여기서는 차익 실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설 명절 들어가기 직전이고 저항대 부딪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아까우면 3분의 1 정도만 파시고 안 아까우면 절반 정도 파셨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래서 15만 원 간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오면 15만 원 갈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정을 다시 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조정을 10만 원까지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보유하셔도 돼요. 조정받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매매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목표치는 이렇게 15만 원이 나오기는 해요. 대신에 9만 원이 깨지면 15만 원의 목표치는 그냥 사르륵 사라지는 목표치가 됩니다. 9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15만 원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저점까지 깨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목표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9만 원 이탈 여부를 보고 목표치가 15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9만 원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15만 원의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는 건 맞아요. 저번에 11만 5천 원대 좀 팔으려다가 못 팔고 놔뒀는데. 뭐 그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거든요. 뭐 그거 뭐 3% 아까워서 주식 못 판다. 뭐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익이 나면 팔아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1%를 먹든 10%를 먹든 저는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단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기 목표치나 장기 목표치에서는 매도가 아니고 보유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할 거냐, 중장기로 가져갈 거냐 이 차이로 매도를 지금 할 거냐, 가져갈 거냐.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단기면 매도가 낮고 일부 단기가 아니고 그냥 끌고 가는 다소 좀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시고 가져가는 게 낫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선택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아셨죠?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기아차요. 기아차. 자, 8만 5천 원에 30% 샀는데요. 가심이 네. 두근두근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다행히도. 아니, 수익이 아니에요. 지금 뭐일까 싶어가지고 네. 전화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아차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때부터 얘기했지만 바닥에서는 좋았어요. 올라갈 목표치도 있고 다 좋았는데 이만큼 올라오죠. 최근에 올라올 때에서 뭐 그 로봇 이슈도 있고 애플카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을 때 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를 대비를 해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기존에서 4만 원, 3만 원, 2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세요라고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산 사람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제에서 떨어질 때 어제 음봉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은 사람들은. 예. 근데 지금 수익이 작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지금 고민이잖아요. 예, 가심 두근, 예. 그렇죠. 저는 고민할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 종목의 그 애증 내지는 관심이 계속 있다면 욕심이 난다면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8만 원 깨지면 손절. 8만 원 깨지면 손절. 8만 원 깨지면 손절. 그렇죠. 그거 깨지면 그때는 포기를 하셔야 되고 안 깨지면 지금 좀 더 보유를 하면서 9만 원과 또 혹시 또 압니까? 9만 원 그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스타일이 모험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주식은 저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때려 죽여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100%는 없어요. 예. 예. 근데 이왕 게임을 걸 거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종목을 어떻게 꼭 요거만 해야겠다라 한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해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9만 원과 뭐 9만 5천 원 정도? 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싸움을 걸질 않아요.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도르가 60억 분의 1 해갖고 예전에 막 무패 행진했는데 여러분들도 효도르 60억 명은 안 되고 100명 정도는 무조건 그러니까 100승할 수 있는데 그 5살짜리 있죠. 유치원에 가갖고 5살짜리 애들하고만 스파링을 뛰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예. 이런 게임.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만 걸면 무조건 승리를 하는데 불리한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사범하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공인 그쪽에 운동부 애들하고 뭐 싸운다. 무조건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만을 걸어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공략한다는 건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대표하고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정도의 지금 쉽지 않은 게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저라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것 같은데 욕심이 나면 한번 뭐 9만 원과 9만 5천 원까지는 뭐 보유를 해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느낌만 드리는 겁니다. 어렵죠?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 그냥 챙기고 나오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9만 원과 9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뭐 얘가 뭐 9만 원 가든 9만 5천 원 가든 저는 이슈 자체가 확실하게 구분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쯤 되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어쨌든 판단은 잘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8만 원이 지지가 되면 아직 박스권은 살아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전화번호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성 ENG. 신성 ENG. 예. 자, 매수가 3,250원에 20%. 3,250원이요? 예, 예. 3,250원의 비중은 20%시고 자, 태양광 어느 정도 지금 떨어지긴 했으니까 이제 반등은 좀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쁠 거는 없어요. 참고로 요거를 제가 2,200원에 추천해 가지고 100% 넘게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인데 지금은 모르셨어요?
요때 이게 상한가를 간 이후에서 강한 패턴으로 여기서 2,200원에서 이걸 사면은 수익이 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100%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수익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로는 이제는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설 명절을 껴있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요것도 애매하게 움직이는데 2,900원이 일단은 이탈되지 않으면, 근데 이건 굉장히 애매한 패턴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3,250원도 애매한데요. 어쨌든 보유는 2,900원이 지지가 되면 3,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모양의 패턴은 아니라서 손실이 작으면 좀 비중을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들을 살살살 팔아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에서 어제 그저께 44만 주 팔았죠. 어제도 18만 주 팔았죠.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타 치고 놀면서 지금 고점으로 올라왔다 지금 얘네들이 슬슬 파는데, 요거는 2,900원이 깨지면 손절이 돼야 되는데 아마 2,900원 깨지면 손실폭이 10%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손절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설 명절 전에서는 그냥 이거는 잠깐 작전상 후퇴라고 하시죠.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혹시나 모를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기 2차 전지가 아니고 태양광이 급등을 하면서 얘가 움직이면 그 뒤에 신성 ENG뿐만 아니라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OCI도 있고 태양광 섹터들 여러 가지 딴 것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복수하러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작전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OCI 매수가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0.47% 소폭 오르면서 1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오늘 거래소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연속 매도세를 유지해오던 연기금 오늘은 순매수 중인데요. 이정수 의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종목별로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녹십자셀이 또 급등이 나오네요.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뉴스가 나와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세요. 일단 최장암 카티 제품에 대해서 그 표적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허 등록, 그래서 완치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여주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뭘 해야 되느냐? 사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매도의 뉴스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만 좋았으면 사실 이런 패턴들은 찾으면 나오거든요. 루멘스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눌리고 나서 양봉 나오죠. 장만 좋았으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패턴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패턴을 보게 되면 DR텍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목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패턴만 보는 거니까. 자, 전고점을 돌파를 할랑말랑 그러죠.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장만 이게 확실하게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만 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한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오리온도 차트가 이뻐요. 그렇죠? 천냥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우상 방향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종목들을 찾으면 매매 종목으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꽤 나옵니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에서 매매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설 명절 전후로 지금 애매하게 지금 시장도 움직여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관망. 그래서 얼마든지 종목들을 뭐 매매하겠다라 그러면 종목은 찾으면 나와요. 종목은 뭐 단탁거리든 뭐가 됐든 뭐 찾으면 나오는데 저는 왼쪽에 컴퓨터에 보면 여기 그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검색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을 보는 시장 검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종목들 용차트 검색기가 따로 있고, 낙폭과대 검색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급등주 검색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이 상승을 할 건지 약한 건지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건지, 좀 전에서도 녹차셀이 움직인다고 해서 뿅뿅뿅 거리면서 얘가 막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지 얘가, 그러니까 레이더를 생각하면 돼요. 레이더. 그래서 비행기든 아니면은 무슨 뭐 그 기지에 보면은 레이더 있잖아요. 그걸로 전체 종목을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 이거를 두 개를 다 이렇게 이거를 검색을 하면서 이거를 레이더를 그 표적을 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좋아 보이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지금은 좀 사기 좀 어렵지만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차트가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정도의 모습이 요게 이제 요 정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검색기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애가 뿅뿅뿅 거리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찾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거를 할 건데, 아마 이제 그 3월 달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서 검색기에 나온 걸로 이제 표적 종목 외에, 그렇죠? 표적 종목 외에 실시간으로 종목들 딱 보고, 자, 여러분들 롯데쇼핑 좋아 보이죠? 야, 이거 지금 검색기에서 종목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이게 천냥봉의 패턴이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눌림목을 주고 있고 N자형 패턴인데, 실시간으로 지금 봤을 때에서는 뭐 11만 6천 원에서 뭐 이 정도 내려오면 지금 정도에서는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장중에,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껴주게 되면 표적 종목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떡 하나를 더 주는 그런 이제 방송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뭐 지금 다른 사람들 상담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종목, 표적 종목 봤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또 찾아서 또 드리는 그런 재미도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집중을 이제는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중간 시장은 지금 시장의 종목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괜찮은 애들은 있는데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지금은 그냥 짧은 매매 정도의 시장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장에서도 박스권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밀리거나 아니면 뭐 강하게 올라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오늘 올려치면 내일에서는 좀 하면서 끝나는 박스권장이 아마 부분 그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 JYP 엔터. 자, JYP 엔터. 지금 유튜브 상담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41,000원에 비중은 10%. 자, 여기에서 양봉만 하나 뻗쳐지면 이것도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되는데 41,000원까지는 모르겠고요.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은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아무 모양도 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관망 정도로 그냥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현대 BNG 스틸. 자, 현대 BNG 스틸 매수 가격은 17,200원이시고 비중이 없으시네요. 이건 뭐 그럼 비중이 없으면 간단하죠. 16,500원 깨지면 손절, 먹으면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CJ 대한통운. 자, 지금 매수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 접근은 분할로 하세요. 할 거면. 안 되는 패턴은 아닙니다. 장대 양봉에 밀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나 장대 양봉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더 밀릴 것도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를 한 5번 나눠서 사세요. 1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4번 사고, 5번 사고. 그래서 16만 5천 원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5번 나눠 산다라 그러면 정상적인 패턴을 가게 되면 5번 중에 1번만 매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되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빠지고 내일서부터 올라갈 거 생각하고 여기서 왕창 사버리게 되면 내일서부터 빠지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5번을 나눠 사면 비중은 작더라도 깨질 일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제넥신 질문 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5만 원이시고 비중은 10%. 계속 저점 라인을 깨고 있는데 이미 벌써 손절이 끝났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슈는 제가 볼 때서는 제약주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느낌이 끝난 것 같고 제약주는 다 셀트리온 자체가 안 가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약주 제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나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대감에 올라왔고 기대감에 다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제약주를 다시 추천한다라 그러면 올 겨울, 올 11월 달 정도 그때도 추천 안 하면 내년 11월 달 그러니까 다시 찬바람이 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를 볼 때가 아니에요. 제약주를 볼 때가 아니고 IT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돈의 흐름들이 IT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서 제약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약주들은 계속 거품이 빠질 겁니다. 이거를 살리려면 셀트리온이 초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셀트리온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던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저는 제약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빠른 손절을 하는 게 좋았는데 한 달 전에 손절했었어야 돼요. 할 거면 2달 전이나. 지금은 좀 늦은 편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IT 부품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잠시 후 정재훈 전문가, 하채기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아쉬운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